이 전쟁의 가장 위험한 장면은 언제나 폭발음이 가장 큰 곳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동의 긴장이 다시 높아진 지금 이란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지점은 남쪽 하늘에서 날아오는 압박만이 아니라 북쪽 국경 너머에서 서서히 형체를 갖춰가는 또 다른 변수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시선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움직임에 쏠려 있지만 정작 테헤란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아제르바이잔이 더 이상 신중한 관망자가 아니라 실제 행동을 준비하는 전략 변수로 바뀐다면 이 충돌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지금의 북부전선은 단순한 국경 긴장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지정학적 시험대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제르바이잔은 분노한 이웃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그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불신과 안보 계산, 그리고 영내 세력 재편의 흐름이 한데 겹쳐진 결과에 가깝습니다. 특히 전쟁의 불길이 자국과 맞닿은 공간까지 번지고 민간시설과 국경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하면 바쿠는 더 이상 외교적 수사만으로 상황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국경에 배치되는 장비와 병력은 상징이 아니라 선택지의 목록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중요한 것은 아제르바이잔이 당장 전면전에 뛰어드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빠르게 갖춰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국경지대에 군사 자산이 이동하고 지도부와 군 수뇌부의 소통이 바빠지며 주변국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수록 테헤란은 하나의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더 이상 주변부의 작은 변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 나라는 혼자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북쪽에서 보이는 한 번의 이동 뒤에는 서쪽의 정치적 후원과 또 다른 축의 군사기술, 그리고 지난 전장에서 입증된 실전 감각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여기서 이란이 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제르바이잔의 힘이 단순한 국토 규모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아제르바이잔은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와 맞설 때 무엇을 결합해야 하는지 이미 배운 국가입니다. 정밀 타격 능력, 무인 전력 운용, 정보 공유,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최대 효과로 연결하는 방식은 이 나라를 과거와는 다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말해 북쪽 국경에서의 긴장은 과거식 대치가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전략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이 장면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은 아제르바이잔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배경에는 훨씬 넓은 안전망이 있다는 점입니다. 터키는 단순히 우호국이 아니라 정치와 군사, 정체성 차원에서 깊게 연결된 존재입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외교 문구를 넘어 실제 안보 계산 속에서 움직여왔고 위기 시점마다 그 밀도는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과의 전략 협력까지 더해지면 아제르바이잔은 국경 하나를 사이에 둔 소국이 아니라 여러 층의 지원 가능성을 가진 전진 기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바쿠의 움직임은 단순한 보복 준비가 아니라 이란을 향한 새로운 압박축이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읽힙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키운다는 사실보다 테헤란의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국경에는 병력을 세워야 하고 외부 압박에는 대비해야 하며 동시에 내부 동요까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한 지점의 실수도 전체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의 긴장은 이란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혀버립니다. 강하게 대응하면 더 큰 긴장을 부를 수 있고 신중하게 물러서면 약점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딜레마가 지금 북부 전선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에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왜 이 나라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중동의 불안정이 확산되는 이 순간 북쪽 국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더 이상 주변 소음이 아니라 이란 전체의 전략 계산을 흔드는 본격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헤란 앞에 놓인 현실은 하나입니다. 남쪽의 압박만으로도 버겁던 상황에서 북쪽마저 불확실성의 전선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체제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제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핵심은 의외로 국경선 바깥이 아니라 국경선 안쪽에 더 깊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북쪽 전선을 예민하게 바라보는 진짜 이유는 아제르바이잔군의 장비나 배치만이 아닙니다. 더 큰 불안은 이란 내부에 오랫동안 존재해온 거대한 아제리계 공동체가 외부 충격과 맞물릴 경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수민족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규모와 지리적 분포, 경제적 비중, 그리고 국가 시스템과의 연결 정도를 함께 놓고 보면
이 변수는 이란이 감당해야 할 가장 민감한 구조적 압박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이란 북서부는 지도 위에서 보면 단지 접경 지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타브리즈를 비롯한 여러 도시는 오랫동안 상업과 산업, 물류와 인적 교류가 교차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의 움직임은 지역 정체성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 경제와 행정의 흐름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두려워하는 것은 특정 도시 하나의 불만이 아닙니다. 만약 북서부에서 정체성 문제와 경제적 불만,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한꺼번에 결합되면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흔드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결코 체제 밖에만 머물러 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제리게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란 사회의 여러 층위에 자리해왔습니다. 행정과 상업, 종교 공간, 군과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문제를 더욱 복합적으로 만듭니다. 보통 국가가 외부의 압박을 받을 때는 내부 결속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부의 중요한 구성 집단이 동시에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국경을 방어하는 능력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충성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의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서 테헤란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분노가 단지 오늘의 사건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어와 정체성, 지역적 자부심, 중앙 권력에 대한 오래된 불만은 평소에는 조용히 잠복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감정은 외부 충돌이 발생할 때 갑자기 정치적 의미를 얻곤 했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의 사람들은 국경 밖에 있는 같은 언어권 국가를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하나의 대안적 거울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선이 강해질수록 중앙정부의 통합 서사는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테헤란 입장에서 가장 불편한 장면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외부의 군사 긴장이 내부의 정체성 질문을 다시 깨우는 순간입니다. 타브리즈 같은 도시는 그래서 더욱 상징적입니다. 이곳은 단지 북서부의 큰 도시가 아니라 이란 사회가 흔들릴 때마다 민심의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감지되는 공간 가운데 하나로 자주 거론됩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중앙 권력에 대한 불신이 쌓이며 외부 충돌이 지역 자존심의 문제로 번역되기 시작하면 도시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고와 피로감, 불공정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더 큰 정치적 언어와 결합하면 통제 비용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거리의 함성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함성이 다른 도시와 제도권 내부로 연결되는 속도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란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외부 군사 위협이 커질수록 보통 국가는 정예 자산과 지휘 역량을 전선 가까이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부 불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같은 자원을 국내 치안과 체제 안정에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결국 남쪽과 북쪽, 바깥과 안쪽 사이에서 힘을 나누어 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집중력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어느 방향을 우선하든 다른 한쪽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바로 그 틈이 체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더구나 북서부의 문제는 국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제리게 네트워크와 정체성의 파장은 수도와 주요 경제 중심지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만약 북부에서 작은 불씨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이 국지적 소유에 머물 것이라고 낙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적 피로가 누적된 시기에는 지역적 불만이 순식간에 국가적 위기 언어로 번질 수 있습니다. 체제는 언제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균열을 더 두려워합니다. 마부의 공격은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지만 내부의 금은 그 결속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을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히 아제르바이잔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결정적인 질문은 이란 내부의 수많은 아제리게 주민들이 앞으로 다가올 압박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불만이 침묵으로 남을지, 지역적 연대로 바뀔지, 아니면 체제에 대한 더 근본적인 회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외부의 군사적 압박과 내부의 정체성 균열이 한 시점에 겹치기 시작하면 그것은 어떤 정권에게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형태의 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테헤란은 지금 국경 너머의 움직임만이 아니라 자국 북서부 도시들의 공기와 침묵까지 함께 읽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왜 이 북부 변수 하나가 이란 전체에 사실상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북부 변수가 왜 단순한 접경 불안이 아니라 테헤란의 생존 계산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커지는지 차례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아제리게 주민들은
이란 사회의 바깥에 떨어져 있는 집단이 아니라 국가의 여러 층위에 깊이 스며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이것은 곧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긴장이 거리에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경제, 종교적 네트워크, 지역 권력 구조를 따라 예상보다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체제든 외부의 적과 맞설 때는 내부 명령체계와 충성의 흐름이 단단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성 집단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통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 테헤란이 북부를 단순한 지방 이슈로 넘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이 지역에는 기억이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 자존심, 그리고 과거에 겪은 무시와 배제를 오래 기억합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일상 속 불만으로 흩어져 있다가도 특정한 사건 하나를 계기로 갑자기 집단적 감정으로 응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징적 모욕이나 과도한 통제 또는 국경 너머와 연결된 긴장이 겹치는 순간 지역의 정체성은 단순한 문화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힘으로 변합니다. 테헤란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응축의 순간입니다. 불만이 오래 누적된 지역일수록 작은 충격도 예상보다 큰 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경 너머에는 독립된 아제르바이잔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가진 이웃 국가가 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란 북서부 주민들 일부에게는 다른 정치 모델, 다른 국가 서사, 다른 안보 후원 구조가 눈앞에 실제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장면은 내부 불만이 외부의 대안적 상상력과 결합할 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다른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보기 시작하고 국가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통합의 논리가 시험받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북부 문제는 단순한 접경 갈등을 넘어 정체성과 체제 정당성의 문제로 확대됩니다. 넷째, 이 문제는 결코 변방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제리계 공동체의 존재감은 수도와 주요 도시, 상업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북서부에서 생긴 긴장이 지역적 파문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사회적 공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는 종종 국경의 소요를 고립된 현상으로 처리하려 하지만 네트워크가 촘촘한 공동체는 그 고립을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지역 문제가 아니라 여러 도시와 제도권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고 있는 셈입니다. 테헤란이 이 문제를 예민하게 보는 이유도 불안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명확히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북서부는 감정의 공간인 동시에 산업과 물류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란 전체로 보면 이 지역은 단지 변방이 아니라 경제의 중요한 연결축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장과 교통, 생산과 유통이 얽혀있는 곳에서 불안정이 커지면 그것은 곧바로 일자리와 공급망, 생활 안정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적 충격을 낳고 경제적 충격은 다시 더 큰 사회적 분노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북부 변수의 위험성은 군사적 측면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통치, 정체성, 경제, 치안이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지금 이란에게 북쪽은 또 하나의 국경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균열이 동시에 만나는 가장 민감한 압력 지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 민감한 압력 지점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북쪽의 긴장이 결코 아제르바이잔 혼자만의 무게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바쿠 뒤에는 단순한 국경 분쟁 이상의 전략적 배경이 놓여 있습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과 단순히 우호적인 이웃이 아니라 안보와 정치, 정체성의 층위에서 깊게 연결된 후방입니다. 두 나라 관계는 외교적 수사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칠 때 실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구조로 기능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군사 기술과 정보 협력이 더해지면 이란이 마주하는 북쪽 전선은 작은 국가 하나의 충돌 위험이 아니라 여러 힘이 겹쳐지는 압박축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합이 특히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종이 위에 거창한 동맹선언보다 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미 이전 전장에서 드론 운용과 정밀 타격, 정보 결합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터키는 군사적 후원과 정치적 방패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은 기술과 감시, 억지력의 차원에서 바쿠의 능력을 한층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이란이 북쪽에서 마주하는 것은 단순한 군사장비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테헤란은 북부 국경을 더 이상 제한된 지역 문제로 축소해서 볼 수 없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한 번의 짧은 충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위협은 외부 압박과 내부 균열이 같은 시간대에 서로를 증폭시키는 상황입니다. 남쪽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북쪽에서 새로운 압박축이 형성되며 동시에 국내에서는 피로와 불만, 정체성의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면
국가는 어느 한 전선에도 충분히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외교는 이미 늦었고 제한적 보복은 더 큰 대응을 부를 수 있으며 강경한 내부 통제는 오히려 체제에 대한 반감을 더 넓게 퍼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테헤란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적의 숫자가 아니라 위기의 형태입니다. 한 방향에서 오는 공격은 버틸 수 있어도 여러 층위가 동시에 흔들리는 위기는 어떤 체제에도 가장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둘러싼 이야기를 단순한 국경 충돌이나 일시적 보복의 문제로만 읽어서는 부족합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테헤란은 바깥의 압박을 막아내는 동안 안쪽의 균열까지 함께 봉합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는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조용한 균열 앞에서 더 빨리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쪽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바로 그 오래된 패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란에게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외부 압박과 내부 취약성이 만나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또 하나의 계산착오가 더해진다면 문제는 더 이상 국경선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국면의 핵심은 누가 먼저 강하게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구조적 균형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테헤란 앞의 시간은 점점 더 무겁고 좁아지고 있습니다.